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집값 많이 오르면 좀 쉬어가야 되고요. 금리 높으면 그걸 낮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입할 사람들이 55%.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저희 전망, 그러니까 시장 동향 한번 볼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다른 정보보다는 사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추세가 있거든요. 전국의 아파트값 12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지난주와 비교해 봤을 때 전국은 조금 올랐네요. 0.08%. 그 다음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지금 0.1%로 20주 연속 상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온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폭이 0.16%, 인천 0.07%, 지방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이제 상승폭이 동일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전세 가격도 11주 연속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이제 또 들썩 하잖아요. 네. 미국 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준 금리는 그대로인데 지금 주담대 금리라던가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금리는 그대로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은행도 어찌됐든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의 이제 자금 조달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은행권들에서 예금금리 막 5%, 6% 이게 좀 있으면 또 도래를 해요. 1년 만기짜리. 그러면 이 돈이 또 한꺼번에 풀리면 또 은행들 또 금리 올려서 또 그 돈 또 수신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냐? 그러니까 대내적인 경제 여건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조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 주담대 금리도 지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보통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하향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되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매매값, 전세값 변동률 추이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값 변동률이 올라갔고요. 서울은 약간 좀 변동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약간 올라갔고 지방도 올라갔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매가 이제 변동률을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꽤 7, 8 오르다가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지만은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폭이 서울이 먼저 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온기는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하나 그 유의미한 자료인데요. 지금 최근에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나 남아있냐. 11%밖에 안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10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뭐 큰 단지는 없겠죠. 흔히 말하는 나홀로라고 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부를 수 없는 5층 이상, 그냥 단순하게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렇죠. 얘도 아파트니까요. 한동. 지금 우리 평균 가격을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도강 쪽이 좀 낮다라고 보잖아요. 자, 도봉구 같은 경우가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4,895만 원. 지금 가장 낮아요. 29구 중에서. 제일 낮죠. 노원구 뭐 7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강북구 지금 7억 4,939만 원. 여기보다 좀 더 낮은 데가 이제 중랑구가 좀 있죠. 근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워낙 없어요. 그쵸. 중랑구는 이 주거 자체가 다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6억 이하가 남아있는 게 12%인데요. 그럼 우리가 구별로 한번 보면 송파구 0.3%. 얘는 진짜 말로 그 아파트는 그냥 5층짜리 아파트겠죠. 용산구도 마찬가지고요.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도 마찬가지 거고요. 서초구 마찬가지고 영등포 마찬가지고 없어요.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노도강이나 금강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송파부터 용산, 강동, 동작, 마포까지 일단 좀 도움되는 지역이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아까 서울 평균 11%인데 여기는 다 미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평균치 올려준 거지. 다른 것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6억 이하가. 없다라는 거죠. 없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없는데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는 지금 축소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9억까지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렇죠.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긴 사되 안 돈데 사라는 얘기죠. 안 좋은데.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죠. 중단해버리면.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출 쪼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도 금리가 높아도 대출 계획이 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유의미한 그 데이터예요. 그렇죠.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있다 없다로 보니까는 55%가 이제 대출이 있다. 계획이 있다. 네. 근데 추가 대출에 대한 계획 원인이 뭐냐? 예, 일단은 전월세 보증금이 44%, 네. 거주 부동산 매입이 49%예요. 내가 살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부동산 투자 5% 들어오면 얘도 똑같습니다. 거의 한 55% 정도가 이제 부동산 쪽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요즘 좀 이제 금리가 좀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라던가 이제 고정금리랑 이제 변동금리가 혼합이 된 네. 혼납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자, 과연 지금 집값이 높아도 금리가 높아도 지금 대출을 해서 지금 왜 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12월이죠. 작년 12월에 분양했던 둥촌주공. 네. 예,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네. 예, 평당 3,800만 원에 분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평당 3,800만 원 비싸다고 하신 분, 분양 완판 안 된다고 하시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강북에 웬만한 지역들이 다 3천만 원 후반대 지금 4천만 원 다 넘어갔어요. 그게 쌌죠. 쌌던 거죠. 그게 엄청 쌌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또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자체가 높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건설사라든가 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들이 계속,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러니까는 고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하다 보니까 그럼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될 거냐?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또 아니에요. 인허가 물량 30% 감소, 그 다음에 착공 물량 60% 감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이 너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예,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전망 지수가 있어요. 전망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이 넘어갈 때는 상승한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아래일 때는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한 거거든요. 얘가 지금 벌써 11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값이 올라도 금리가 높아도 대출 계획이 있다. 이 대출 어디다 쓸 거냐? 55%가 부동산 쪽에 쓸 거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최근에 5년 동안 폭등장과 폭락장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장도 지금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5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학습 효과를 배운 그렇죠. 겁니다. 학습 효과. 네. 예, 그러니까는 폭등장 때는 내가 그때 집을 못 사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내가 조정받으면 집을 사야지, 내가 여유가 되면 집을 사야지, 이런 학습 효과들이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예전에는 2017년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이전에는요, 주택 시장에 나는 여유가 되지만 난 주택 안 사. 주택은 자산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그냥 거주하기 위한 용도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5년의 폭등장, 폭락장, 회복기를 겪으면서 없어졌어요. 지금 뭐냐? 주택도 자산이야. 얘 없으면 안 돼. 이런 심리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면서 다 학습이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되는 한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죠. 아니면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그렇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집값 많이 오르면 좀 쉬어가야 되고요. 금리 높으면 그걸 낮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입할 사람들이 55%. 금리 같은 경우도 아마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을 정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라는 그런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는 거죠, 시장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이제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이게 조금 보수적인 데이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KB 걸 봤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KB가 조금 높긴 해요. 상승폭도 조금 더 큰데 아까 그 매매 가격 지수 아까 110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107인가 11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전망 내놓을 때는 그럼 실제는 더 높다는 얘기죠. 네, 보면.